가천대학교 P 프로젝트 7초 발표 주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종속 변수를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림을 보며 알 수 있듯이 종속 변수가 연속형인 선형 회귀 분석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지는 반면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0과 1 값만 가지게 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선형 회귀 모형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는 범주형 자료, 연속형 자료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종속 변수는 오직 범주형이어야만 합니다. 이때 종속 변수가 두 개인 경우, 즉 0과 1의 값을 가지는 경우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라 부르며 종속 변수가 3개 이상인 경우 다양형 로지스틱 회귀라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의미합니다. 선형 회귀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식이 있다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경우 성공할 확률, 즉 조건부 확률을 통해 계산하여 예측하는 식으로 변형합니다. 이때 좌변의 범위는 확률이므로 0부터 1의 값을 가지는 반면 우변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범위를 가지므로 두 식의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좌변의 범위를 오른쪽과 동일하게 무한대로 변형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범위를 변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로짓 변화입니다. 여기서 로짓이란 오지의 로그를 취한 값을 말하며 오지는 실패에 비해 성공할 확률의 비로 p 나누기 1-p로 계산합니다. 추가적으로 오지 레이티오는 두 오지의 비를 말합니다. 만약 오지의 비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입력 변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반대로 오지 비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p의 범위는 0부터 1의 값을 가지며 이를 오지에 대입하면 오지의 범위는 0부터 무한대의 값이 됩니다. 따라서 오지의 로그를 취한 로짓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값이 되므로 좌변과 우변의 범위가 동일해집니다. 로짓의 역변환을 하여 모형을 다시 쓰면 p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식을 우리는 로지스틱 함수라고 부릅니다. 앞서 구한 p를 오지의 b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식이 간략화됩니다. 이 식을 통해 x가 한 단위 증가하며 성공 확률이 2의 b승배만큼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회귀계수의 부호가 양수이면서 변수가 증가하며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부호가 음수이면서 변수가 증가하며 성공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독립변수의 수가 많은 경우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회귀 모형의 독립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관리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 독립변수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서명변수를 선택하는 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전진선택법, 후진소거법, 단계별 선택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진선택법은 모든 독립변수 중 기존 모형에 가장 좋은 변수를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후진소거법은 전체 모형에서 하나씩 변수를 제거해 나가며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변수에 대해 부분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두 선택법은 한 번 선택되거나 제외된 변수는 다시 선택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계적 선택법은 전진선택법과 후진소거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독립변수를 매 단계마다 선택, 제거하면서 중요 변수를 찾아내는 모형입니다. 이 방법은 모든 변수의 조합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변수 선택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회귀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최적화하고 싶었던 최소 제곱법을 한 번에 미분하는 반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한 번에 회귀 계수 추정이 불가능하며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여 조금씩 회귀 개수를 바꿔가며 추징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대 우도법이란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때 뉴턴 랍슨 방법과 가중 최소 제곱법이 이용됩니다.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선 우도비 검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도비 검정 역시 최대 우도법을 사용한 검정 방법이며 완전 모형에 대해 최대 우도 함수값과 부분 모형의 최대 우도 함수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판단합니다. 최대 우도법에 대해 더 알아보자면 최대 우도법은 주어진 독립변수들로부터 종속변수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우도가 가장 높은 회귀식을 추정하여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0과 1의 값을 대응시키는 변수인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 역시 종속 변수의 범주가 두 개로 베르누이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베르누이의 우도함수 p의 식을 대입하며 다음과 같은 로지스틱 회귀의 우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로그 우도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수행성을 평가하기 위해선 카이-스퀘어 검정, 호모 레이쇼 핏 검정을 실시하며 카이-스퀘어 검정은 최종 모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검정이며 호모 레이쇼 검정은 모형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검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모델을 비교하며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AIC, SC-2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값을 확인합니다. 이 값의 경우 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형입니다. 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형입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이어나갈 응용통계학과 17학번 엄태현입니다. 앞서 배운 이론 내용을 토대로 직접 R, SES를 통해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석을 위해 사용할 데이터는 타이타닉 데이터로 캐글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에는 ID, 생존 여부, 승객 등급, 이름, 성, 나이, 함께 탑승한 가족의 수, 티켓 번호, 요금, 신설 번호, 탑승 장소 변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중 Survived와 Pclass, Sex, Embarked는 범주형 자료에 속하는 변수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 전 R을 통해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데이터는 총 891개가 있으며 변수는 1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머리 함수를 통해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을 확인해 본 결과 생존 여부의 평균이 0.3838인 것으로 보아 탑승 인원 중 38%만이 생존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TR을 통해 데이터의 셋을 살펴보았는데 범주형인 P클래스, 즉 승객 등급의 유형이 인트형이므로 팩터형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다음의 코드를 통해 변수에 따른 생존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생존 여부를 확인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생존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승객 등급에 따른 생존 여부를 확인해보면 등급이 3인 승객의 인원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생존한 인원의 수가 낮았으며 등급이 1인 승객의 생존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탑승 위치에 따른 생존 여부에 대한 쥐지플랫입니다. 생존한 승객 중 S 위치에서 탑승을 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나 사망한 사람 역시 S 위치에 있던 승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자이크 그림을 그려본 결과 여성은 나이와 관계없이 생존한 사람이 많았으나 남성의 경우 성인의 생존율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스를 통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age 변수를 통해 단변수 분석을 하는 코드입니다. Survived 변수는 1이 290개로 살아남은 사람의 수는 290명, 살아남지 못한 사람의 수는 424명이나 됩니다.
통계량의 값은 AIC는 964.228, SC는 973.28, 마이너스 2 로그 L은 960.28이며 모든 통계량이 0.05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회귀 모형은 유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정된 회귀 개수의 검정을 살펴보면 0.7438로 상수항의 p-value가 0.05보다 커 유의하지는 않지만 상수항의 경우 보통 모형에서 제거하지 않는 편입니다. 오지의 비를 살펴보면 estimate가 0.896으로 나이가 10단이 증가하면 살아남을 확률이 0.896배 더 커지므로 나이가 10단씩 증가할수록 생존율이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측 확률을 살펴보면 나이가 증가할수록 서바이브드의 예측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pairs란 모든 관측값들의 조합으로 y는 0인 관측값의 개수 곱하기 y는 1인 관측값의 개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oncordant는 y는 0일 때 y는 1인 관측값보다 예측 확률이 낮은 조합을 의미하고 discordant pairs는 y는 0일 때 y가 1인 관측값보다 예측 확률이 높은 조합을 의미합니다. 모형은 concordant가 높은 비율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선호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분석한 모형의 C는 0.531의 값을 가지고 concordant는 52.1%로 낮은 값을 갖기 때문에 좋은 분류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성별에 따른 단변수 분석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남성의 경우 변수를 1, 여성의 경우 변수를 0으로 두어 베타는 0에 대한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세 가지 방법에 대한 p-value가 모두 0.0001보다 작다고 나와 0.05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여 모두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고 회귀 개수의 p-value 또한 0.05보다 작으므로 모두 유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짓 P는 1.0566-2.5137 곱하기 매일, 즉 남성에 대한 회귀 개수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여성일 때 생존율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한 오즈비는 0.081로 남성의 생존율이 여성의 생존율의 0.081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측 확률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확률이 매우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더미 변수 승객 등급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승객 등급이 1인 경우 더미 변수를 1과 0으로 지정하였고 승객 등급이 2인 경우 0과 1로, 3인 경우 0과 0으로 두어 분석을 한 결과 AIC는 1089.108, 마이너스 2 로그 L은 1083.108의 값이 나왔습니다. 모형의 p-value가 모두 0.05보다 작으므로 모형은 유의하며 범주형 자료인 P클래스의 유의 수준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 변수의 회귀계수 역시 유의하며 다음과 같이 모형의 식을 구하였습니다. 승객 등급이 1인 경우 회귀계수가 크므로 생존율이 높아지고 승객 등급이 3이면 생존율이 낮아지므로 승객 등급이 커질수록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면 퍼센트 컨코던트는 높을수록 퍼센트 디스코던트는 낮을수록 좋으며 오른쪽의 값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표를 살펴보았을 때 C의 값은 0.681이고 컨코던트의 퍼센트는 51.2%인 것으로 보아 해당 모형은 좋은 분류 모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의 비를 살펴보면 승객 등급이 1인 경우 3인 경우에 비해 생존율이 5.3143배 높았습니다. 승객 등급이 2인 경우 생존율의 오지비는 3인 경우보다 5.8038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에 대한 예측 확률은 1등급, 2등급, 3등급 순으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범죄형 변수를 순서형 변수로 그룹화하여 모형을 간결화하는 분석입니다. P클래스를 순서형 변수로 지정하였을 때 AIC 값은 1088.402로 완전 모형보다 더 낮아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P클래스를 순서형 변수로 그룹화한 모델의 AIC가 조금 더 낮고 식이 더 단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축소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판단하였습니다. 통계 모형의 유의 수준은 모두 0.05보다 작으며 회귀개수도 모두 유의합니다. 분석 결과로 도출된 회귀식은 로짓은 0.5967-0.8501 P클래스로 승객 등급의 회귀개수가 음액값이므로 승객 등급이 커질수록 생존율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P클래스의 오지는 0.427로 승객 등급이 한 단계 늘어날 때마다 생존 확률이 0.417배 증가하여 등급이 커질수록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축소 모형과 완전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우도비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도비 검정은 포함 모형의 -2 로그-L에 축소 모형의 -2 로그-L의 차를 이용하는 검정입니다. 만약 LRS의 값이 작으면 P밸류는 커지므로 축소 모형의 적합도가 좋아집니다. 두 모형의 우도비 검증 결과 P밸류가 0.05보다 크므로 축소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독립 변수에 대해 분석을 하기 전에 의미 있는 변수를 선정하고자 단계별 선택 방법을 이용하여 유의미한 변수들을 선정하였습니다. 1, 2, 3, 4단계를 걸쳐 유의미한 변수를 선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4개의 변수, 성, 승객 등급, 나이, 함께 탑승한 형제의 수가 선택되었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들은 모두 유의 수준이 0.05보다 작아 유의하며 에스티메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하였습니다. 모형은 성별이 암선이며 승객 등급이 높을수록 형제의 수가 많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생존율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타이드의 값이 0에 가깝고 C의 값이 0.858로 높아 잘 적합된 모형으로 판단하였으나 호스머 램쇼 테스트 결과 P밸류가 0.05보다 작아 규모가수를 기각하여 데이터가 모형에 잘 적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브 레벨에 따른 분류표를 볼 수 있는 코드입니다. 컷오프 밸류가 0.742 때 정분류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서 예측값과 ECL, CL에 따라 프리드 데이터에 저장한 결과 프리드 데이터에 다음과 같이 예측값, ACL, UCL의 값이 저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구한 예측값을 이용해 ROC 곡선을 그려주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ROC 곡선이란 여러 가능한 윤계치에 대해 가로축의 특이도, 세로축의 민감도를 넣고 그린 그래프로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을수록 예측력이 좋기 때문에 ROC 곡선이 좌상단에 가까울수록 ROC의 아래 면적인 A와 ROC가 커지게 되며 분류가 잘 된 모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 A와 ROC 값은 0.8592로
모형이 분류를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 탑승한 형제의 수를 포함하는 모형과 포함하지 않는 모형의 예측값을 구하는 코드입니다. 두 예측값을 합병하여 두 ROC 커브를 한 그림에 그려 비교할 수 있습니다. ROC 값은 모델 1이 0.8592로 조금 더 크나 값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ROC 곡선의 차이에 대한 검정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두 모델에 대한 ROC 커브 차이에 대해 검정을 진행한 결과 p-value가 0.05보다 작아 두 모델 간의 ROC 곡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형 1을 선택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SAS를 통해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